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기존에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제 한 달간 연기를 했는데 한 달 연기 만료되는 다음 주부터 이제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한 25%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에너지 부분은 10% 관세가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 발표와 함께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용되었고 그래서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계획도 재확인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와 함께 지금 현재 도지에서는 정부 인력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대 100만 명까지도 지금 해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작자인 이 토르텐 슬록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가 하고 있는 해고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30만 명 정도 예상을 하지만 이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들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 최대 100만 명까지 이런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나 시장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하방 위험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를 좀 지표로 살펴보면은 먼저 이 수요 관련된 지표 지금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S&P PMI 서비스나 아니면 뭐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격과 관련된 지수, 특히 뭐 CPI 아니면은 여러 가지 뉴욕 연은 지급 가격 등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EPS 예상치도 원래 2024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2025년 지금 EPS 예상치가 약간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는 부진하고 가격은 오르는데 기업 이익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다시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데요. 이 FHN 파이낸셜의 전략가인 윌 컴포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데이터가 매우 부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물론 이 PC 데이터에 대한 낙관론이 있지만 지금 비관적인 전망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강한 고용 보고서나 예상보다 약한 2월의 CPI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지표들은 결국에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3월 가봐야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인 톰 SA 같은 경우는 향후 몇 주 동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고 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정부 일자리 감축, 뭐 관세 인상 위협, 그리고 재정 부양책 지연 위험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월가의 의견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이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제 의문이 좀 제기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면서 특히나 최근 고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좀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며 우려를 표했고요. 또 이 CFRA의 수석 전략가인 샘 스토발 역시도 지금 최근에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에 대한 안도감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남아있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하며 지금 계속해서 이 증시와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말했는데 대신에 추가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좀 철회하게 되면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제 성장 지금 지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가속화되게 되면은 분명 이 공화당에서 기존 정책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결과 이 위험 자산들이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기존 정책 철회되는지 여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투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아이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필요하게 가격 떨어지는 주식 찾아라 라고 전하면서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좀 재밌는 말도 했었는데 뭐 목욕물과 함께 버려지는 아기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며 좀 정말로 그냥 다 같이 떨어지다 보니 그 중에서도 떨어질 필요가 없는 주식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 향후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그래도 유지가 잘 될 수 있는지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톰리 역시도 지금 워낙 톰리는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이 네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일단 모멘텀이 좀 강했던 주식들 지금 하락을 했지만 이는 단순한 가벼운 상처다라고 하며 앞으로 이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는 네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 결국에 내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긍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며 톰리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요일 PC 지표 자신은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특히나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만약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 좀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시장엔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도지로 인해 경기 침체 일어난다면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100%다라고 하며 만약에 지금 이제 노동과 관련돼서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5월에 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지난 이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은 7개월간 한 5에서 6% 정도는 하락하다가 최종적으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이번에 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이 힘센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힘센얼스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좀 시간 내에서 18% 하락하며 좋지 못한 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실적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매출과 EPS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전년 대비 10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성장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 힘세너스 최근의 주가가 특히 최근 며칠간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세마글루타이드 결국 이 노보노디스크 제품이 공급망 부족에서 해소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엔 가이던스에서 반영해서 25년 가이던스에는 이 세마글루타이드 매출 기여분을 좀 제외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이제 비만 치료제 GLP-1인데요. 먼저 이 세마글루타이드 복합제 결국 1분기 이후 플랫폼에서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투여에 대한 이 대체 옵션을 좀 찾으라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 결국 이 힘세너스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들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약간 여기서 우려점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단 법이 좀 허용을 결국에는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법 자체가 뭐 불허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뤄질지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맞춤형 치료할 것이고 또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사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약물인 경구용 약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도 배포를 하면서 이 두 개 중심으로 좀 재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결국 이제 연말에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와 협업 가능성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이제 공급망 문제로 좀 협업이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이런 주요 GLP 관련 기업들과 지금 협업이 어렵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 결국 AI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뭐 진단부터 그리고 치료 결과 달성까지 다양한 부분을 AI로 할 것이며 또 AI 기반 코칭을 사용해서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영양, 피트니스, 명상과 같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제 허스 힘세너스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허스에서도 지금 현재 피부 부문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정신 건강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한 이제 구독자 특히 이 힘세너스 결국 이 구독자 관련된 매출도 꽤 중요한데요. 이 구독자당 수익 앞으로도 한 명당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5에서 6년 내 한 1000만 명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힘세너스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 워낙 특히나 이 관련된 규제, 특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8%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향후 힘센어스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